오직 공채 근데 해저에 있을 때는 그때 일정 시해가 되나서 말이죠. 우선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조그만 공을 가지고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공을 쳤지, 어디는 축구 선수로서의 뭐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러한 것은 해보질 못했죠. 그래서 볼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 이 축구 선수로서의 한번 대성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어려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포츠를 우리가 그 내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버님이 그 일정 시대에 그 뭐 인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 도의 도 대표 선수로서 육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버님이 그 스피드 있고 100m, 200m는 그 우승도 하고, 그 소질을 타고 나서 그런지 저도 그 스포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나도 커지면 한번 우리 아버지 그 유명한 선수가 한번 돼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했던 것이 아마 축구를 하게 되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느껴지네. 그리고 저희 집안에 또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사촌까지 하면은 축구 선수가 4명이었 출장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제 아래 동생하고는 뭐 한국 대표까지 지금 그 38선을 넘어와가지고, 지금은 뭐 그 동대문 운동장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때는 동대문 운동장이 유일한 그 서울의 운동장이었어요. 그래서 38선을 넘어와서 어디가 뭐 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오후에 되면 그 연습하는 학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38선 넘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운동장을 찾아가 보았어요. 찾아가 봤더니 거기서 각 학교가 연습을 하더라고요. 경신중학교가 그 연습하는 데 가서 덮어놓고 찾아가 봤어요. 그래 찾아가서 나 축구 선수로 좀 입학을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너 어디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38선 넘어서 이북에서 왔다. 그냥 나보고 그 주장이라는 사람이 너 배짱도 좋다 그래. 그 어떻게 배짱이 좋냐 물어보니까, 아 임마 어떻게 덮어놓고 와서 임마 축구 선수로 입학을 갔대. 너 축구 잘해 그래. 좀 허죠. 큰 소리 쳐가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테스트를 받았더니 내일 다시 한번 나와라. 그 이튿날 나가서 다시 테스트를 받으니까 너 괜찮다. 학교에 너 서류를 갖고 와라는데 이북서 왔을 때문에 아무 서류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 이북서 학교 다니까 증명서도 없냐? 이북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증명서도 없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그 이튿날에 이제 학교 갔더니 학교 그 소문과에서 너 입학금 내라. 근데 저는 38선을 넘어와가서 일전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고개를 기울하더니 알았어.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입학금을 면제를 받았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내 실력으로 사실 그 면제를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마 내가 그 배짱이 좋았든지 비유가 좋았든지 좀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신중학교 입학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축구 선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중학교에 경신중학교 이제 입학을 하니까, 근데 뭐 축구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축구화가 없길래 그 선배 보고, 그거 보면 비유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선배 보고 그 신발 좀 나 하나 빌려줄 수 없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자기 신던 신발을 날 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작아가지고 다리가 부르트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신고 샀는데 한 1년을 이제 후보 생활을 했어요. 후보 생활을 하는데 3학년 되면서, 그러니까 넌 라이트 인사이드야 그러더라고요. 그 라이트 인사이드가 뭐냐 하니까 센터포드 옆에 있는 그 인사이드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풀백이 골키퍼, 라이트 풀백, 레프트 풀백, 라이트 하프, 센터 하프, 레프트 하프, 라이트 윙, 라이트 인사이드, 센터 포드, 레프트 인사이드, 레프트 윙. 그렇게 각자 포지션이 있었어요. 뭐 지금같이 4회사가 되니까 뭐 공격이다 수비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라이트 인사이드야. 그래서 라이트 인사이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질이 있었던지 3학년 되면서 그 베스트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베스트가 되니까 아무래도 대우도 좀 달라지고 또 내가 학교에서 혜택 받는 혜택도 좀 풍부한 그런 혜택을 주고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좀 내 생활이 좀 풍부해지고 또 학년이 올라가니까 밑에 학년이 생기니까 나도 좀 재개도 되고 야 임마 심부름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축구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3학년이 되면서도 빨리 내가 출세했다 빨리 베스트가 됐다 이러기 때문에 중학교 6학년 때 군인으로 이제 들어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축구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시 수복이 돼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처음에 간 게 9062부대라고 통신대대 그때 이제 그 명령이 나서 육군 2등병으로서 입대를 했어요. 네, 그때는 그 이제 군대 팀밖에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 군대 팀인데 그때 그 CIC가 있었고, HI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백일 야도 공병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헌병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HID라는 게 또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 팀으로서는 조선방직.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축구가 6개 팀이 그때 존재할 때죠. CIC에서 박재성 씨라고 그 주장하던 사람이 옛날에 저를 알았든지, 나 길에서 그 대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너 CIC 와서 볼 찰수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CIC를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너 소속이 어디야? 그래서 나 9062부대입니다. 그랬더니 소속을 줬더니 한 열흘 있으니까는 CIC로 이제 특명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축구 선수서 시작이 된 거죠. 제가 그 국가대표가 된 거는 54년 스위스의 월드컵 대회가 있었어요. 스위스 월드컵. 그때 그 1차 예선을 36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국 대표 1차 예선이죠. 거기에서 36명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 36명에 포함돼가지고 최종 예선을 했습니다만은 최종 예선에는 선발이 못 돼가지고 거기서 떨어지고 거기서 이 대표 선수는 못 두고 그 다음에 56년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만 그때 이제 대표 선수로 이제 처음 발탁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사실 빈약해서 선수가 가면은 그때는 지금은 뭐 23명이 간다, 뭐 25명이 간다 모르지만 그때는 선수가 18명, 감독 1명, 코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명이 가냐면 아시아 대회 가는데 단장 1명, 코치 1명, 선수 18명. 그래서 20명이 갔어요. 더 이상 뭐 의료진도 못 가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22명이 그때 간 거야. 가서 그냥 그래가지고 시합 끝나. 그러니까는 선수가 부상이 나면 선수가 물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수건 담아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다쳤냐. 부모가 생기더라도 그건 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도 그 악조건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환자도 안 났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런 건 환자가 뭐 내가 부상이 당했으면 지금같이 뭐 쫄르거리는 건 없는 것 같아. 그것도 다 숨기고 그만큼 그 정신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 버티지 않았냐. 사실 그 재밌는 얘기가 많죠. 그러면 56년도에 우리가 그 예선을 지금은 뭐 자유중국 대만하고의 예선을 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그 1차 예선 때 서울서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이김으로써 2차 예선을 자유중국, 즉 대만에 서게 됐는데 그때의 대만의 실력이 좋았거든요. 우리보다도 좀 낫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거기서 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갈 때에 그때 비행기는 뭐 외국 비행기는 많았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신 지금 칼의 전신이 KLA 그 비행기가 하나밖에 그치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대만을 거쳐서 홍콩을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외상 비행기를 탄 거예요. 외상 비행기를 타서 치면은 일요일 날 홍콩과 다시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이겼거든요. 이기는 바람에 여기서 갈 때 축구협회도 그때만 해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외상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면 홍콩을 본선을 가야 되는데 홍콩 본선을 가기 위해서는 홍콩 거기 다시 대만에서 홍콩을 가야 되는데 외국 비행기를 탈려니 돈이 없고 다시 KLA에 타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만 KLA를 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만에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대만하고 친선 경기를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돈을 받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재수가 없으려다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 대회가 중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면은 호텔 값이고 뭐이고 충당을 해가지고 되려니 했던 것이 그만 비가 오고 뭐니까 대회가 중지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베이또라는 호텔에서 호텔 여관에서 거기서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한 거죠. 해가지고서 경기가 이제 일요일 날 4시에 우리가 경기인데 토요일 날 비행기가 몇 시에 도착을 하냐면 4시에 도착을 해, 밤 4시에 도착을 해서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태국에서 가면 1시간이면 그냥 간다고 하지만 그때는 3시간 걸려야 홍콩에 도착을 하는데 홍콩에 도착을 하니까는 새벽 2시에 그날 시합은 저녁 4시가 우리가 시합인데 그래 거기서 이제 조금 눈 좀 붙이고 그러다가 이제 시합장에 나가니까 뭐 전부 피곤할 거 아니야. 비행기도 거기서 제대로 비행기도 뭐 밤잠 못 자.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나갔어요. 나가니까 관중은 그때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서울 운동장이 8,000명 들어가는 운동장이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걷는 거밖에 큰 운동장에서 안 해봤는데 이게 홍콩에 가니까 관중 들어가는데 뭐 3만 명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쳐다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피곤하고 뭐고 그러는데 전반전에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걔네들한테. 왜 그러냐면 뛰질 못하니까. 또 홍콩이 또 좀 더워요. 더운데 게임을 하는데 전반을 끝나가는데 전반 2대0으로 졌어요. 뭐 들어가자마자 한 두 골 뭐 걷어서 뭐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냥 소낙비가 그냥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억수같이 앞에 안 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진맥진했던 데다 소낙비를 맞으니까 그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풍인지 정말 누가 도와준 건지 그래서 우리가 2골을 넣었다고요. 그래 2대2가 됐어요. 비겨가지고 그것이 동화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우승을 하게 된 동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월남을 이기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승을 한 거죠. 제3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아시아. 그게 동경서 했거든요. 아시아 대회가. 그때 제가 그때는 지금같이 무슨 뭐 포워드 뭐 미드필더 디펜스라고 안 하고 레우트 인사이드 박경호 센터포드의 최정민 뭐 그렇게 부를 때인데 제가 그때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저희가 인도하고 경기였는데 2대1로 동률이 났는데 마지막에 제가 한 골을 넣어가지고 3대2로 승리됐을 때
그래서 준우승을, 그 다음에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자유중국에 졌습니다만은 그때 그 득점이라는 했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은 이로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 그 득점이라는 건 제 자신이 득점을 시키더라도 아주 그 누가 한번 받아도 정말 볼품 있는 그런 슈팅의 연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야, 그런 슈팅을 언제 어떻게 나왔느냐 그런 것도 그 지금도 생각이 나요. 골이 들어가니까 와 소리만 나고 저도 또 모르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만세를 부르면서 그때는 뭐냐면 그 본부석 우리 그 감독이 앉는 그 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이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감독도 일어나서 그냥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축구선수 생활하면서 골을 넣은 득점을 했을 때 참 보람 있는 득점이었구나 하는 것이 그 아주 기억이 아주 새로워요. 그때 4.19를 하지 않았습니까? 4.19가 나면서 그 예편이 됐어요. 예편이 돼가지고선, 경희대학교에 이제 다시 학사 복학을 해가지고,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3학년으로 이제 학생 겸 선수 겸 지도자 겸 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희대학에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5.16이 났어요. 5.16이 나면서 5.16 날 때 제가 4학년인데 그때 그 국가고시가 있어가지고 국가고시를 보는데 운 좋게 저런 그 선생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양공고의 체육 선생으로 제가 발령을 받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후배를 지도하기 시작해서 다시 축구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하면서 제 손에서 전화다니가 26명이 대표 선수가 됐거든요.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감독에 못지않게 내가 제일 많은 그 대표 선수를 양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혼자만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그때 제가 언제면 한양 공고 있으면서부터 KBS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그 PD가 와서 해설 좀 할 수 없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해설을 하냐 그랬더니 뭐 라디오 좀 해설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이렇게 됐던 것이 좀 사투리가 있는데 그 사투리가 그래도 구수한 사투리라고 하면서 좀 계속해서 해줄 수 없느냐. 그래가지고서 계속해서 한 10여 년간 KBS에 몸담고 있었지. 그때는 이제 그 KBS 축구 해설하고 제가 KBS 축구 해설을 12년간을 했거든요. 오래 했기 때문에 그때 그거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위원장, 초대 경기위원장이죠. 제가 그때 초대. 그래서 그때 초대 경기위원장이기 때문에 기약 규정이 다 맹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경기위원장 할 때 이 프로연맹의 기약 규정, 기약을 맹글었거든요. 근데 36조가 이제 뭐냐면 기책의 사유로 인하여 불상사가 일어날 때 이야기했는데 기책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라요. 근데 기책이라는 거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귀하가 책임진다는 얘기. 근데 그때 내가 그걸 귀약을 맹기면서 좀 저도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귀책이라는 걸 일본 아이들 그 귀약을 보면 귀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귀하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귀책을 그대로 귀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책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말상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귀책이라는 건 내가 아직도 생각할 때 그때 지금 생각할 때 그거를 좀 유식하게 귀하가 책임지고 했을 때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만 되는데 귀책이라는 일본 그 단어에 그거에 하나에 뭐가 귀책. 귀가 책임진다. 다 그렇게 알 줄 알았죠. 근데 또 그렇게 또 그런 데서 사고가 날 줄 몰랐죠. 히로시마하고의 그간에 히로시마 마츠다하고의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오이다에서 2002년에 월드컵에서면 1998년에 오이다에서의 뭐라고 요청이 왔냐면은 일본에 와서 우리 오이다가 축구팀을 창단하는데 축구팀을 좀 창단하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처음에 들어가는 게 문정식 감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문정식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문정식 감독을 데리고 들어가게 돼. 문정식 감독을 데리고 가서 처음에 한국 선수를 그때 3명 데리고 들어갔어요. 함용기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팀이 왜 팀을 창단하게 됐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월드컵 개최 도시에 지금 축구팀 없는 데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개최 도시에는 반드시 프로팀이 있어야 돼요. 프로팀이 있어야 그 개최 도시를 했지, 개최 도시를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이다가 개최 도시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랬는데 프로팀이 없으니까 그때 1998년에 프로팀을 그때 창단하려고 한 게, 그래서 처음에 창단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문정식 감독이 가서 그 팀이 이제 되면서 오이다가 유치도시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10개 도시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대회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이다는 그래서 축구팀이 창단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 선수들이 이제는 역시 2명 있던 2명 선수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이다가 축구단이 창단된 거는 역시 월드컵 개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개최 도시가 있습니다만 개최 도시에 프로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 행정은 개최 도시에는 반드시 프로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도지사가 후원을 해줘가지고 15, 16년간을 아주 편안한 생활의 고문관으로서 축구 오이다 도리다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고서 그러고 돌아왔죠. 기록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기록이라는 건 좋은 기록이라는 거, 나쁜 기록이라든가, 기록이라는 건 그 나라의 발전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기록이 얼마만큼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그 나라의 발전도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축구협회에도 발전을 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세계 랭킹 57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강국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그 역사적인 것은 비치해놓고 그것은 기록이라는 거는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나 이제 그 얘기를 해보죠. 내가 그래서 그 경기원장 보고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너 우리나라의 등록이 몇 명이 돼 있느냐? 그거를 금년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여태까지의 축구한 기록, 선수들의 기록은 몇 명이냐? 그걸 알 수 없다. 기록이 없다 이게야. 그것이 잘못이다, 내가. 축구를 보면 축구의 기록이라는 거는 영구히 몇 명이 우리 축구가 과거의 선배들, 후배들이 축구인이 몇 명이 있고 몇십만 명이고 몇백만 명이나 했던 게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기록이다. 이제 그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기록이 지금 다 잘 돼 있습니다만은, 우선 대표팀이 나가서 어디 가서 우승했다. 이런 것보다도 국내 경기에서의 발전도,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발전을 했고, 어떻게 해서 축구가 오늘날에 성장을 했고, 이러한 기록이 세밀하게 기록이 돼야만 미래의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요. 이 선배로서 사실 후배한테 미안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선배가 좀 더 축구를 잘 되고 축구인이 잘 살게끔 해 주었으면, 이러한 것이 없겠지만 축구인들이 워낙
밑바닥의 축구인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이 지금 그 고생을 하지 않느냐. 사실 그 악조건 속에서 뭐 올림픽 3위를 했다든가 또 여자가 16강에 진출했다든가 월드컵 4위를 했다든가 또 이런 그 국외에 나가서 한국 축구가 뒤지지 않는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한 것은 후배들에게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러나 후배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역시 행정이기 때문에 그 행정을 좀 더 여기에 우리 축구에 발전하지 하는 이상 못지않은 그런 좀 발전된 행정을 해가지고 축구인이 좀 잘 살 수 있게 해줬으면 그런 이러한 그 생각, 그런 욕심이죠. 저는 축구 생활을 하면서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교직자로서도 일생을 마치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후배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축구 연습이라는 건 내가 한 시간을 쉬면은 남은 2시간을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쉬지 말고 남은 것 이렇게 열심히 해야 성공을 하는 거지. 성공이라는 것은 누워서 입 벌리고 있어서 입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높아심에서 얘기합니다만은 남보다 한 글자 더 아는 그런 지식인 좀 돼주길 바랍니다. 항상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는 축구라는 건 사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한국 축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발전할 것 같은데 이런 높아심의 생각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좀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한국 축구가 됐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직 축구만 알았던 한평생, 축구인으로 시작해 영원한 축구인으로 남고 싶다는 당신, 축구의 살아있는 역사인 당신, 그 고귀한 마음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